안녕하십니까. 자, 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부동산 공시법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요. 1순환 강좌를 시작을 하죠. 1순환 강좌는 여러분들이 그 용어에 대해서 특히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제가 그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을 할 테니까 그 구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1순환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그 조급함을 갖고 덤비지 마시고 용어 정의하고 이 과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20페이지서부터 한번 가보죠. 지적제도의 총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관 이렇게 되어 있고 서설 1번 지적의 의의그래요. 지적에 대한 의의그래요.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각 필지별로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 즉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면적, 소유관계 등을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위임을 받은 기관, 즉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이러한 사항 등을 등록을 해서 이를 국가 또는 그 지정하는 기관의 위치 관리하는 기록으로서 토지의 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국가기관은 전 국토를 필지별로 구획해서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 정보에 등록 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속적으로 등록 관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비반 시절 때 우리가 지적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적이란 뭔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가보자 그랬어요. 이 땅지자야. 사람한테도 적이 있듯이 호적 그러죠. 아마도 땅에도 적이 있을 것이다. 땅에 관한 적을 뭐라 그래요? 지적 그래요. 그래서 그 땅에 관한 법을 지적법 그럽니다. 원래 그 법률 이름은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그 법률이 우리 시험 범위 모두에 해당되지 않고 그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한 사항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냥 예전처럼 지적법 해도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지적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적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그래요. 이 땅지자야. 땅에 관한 적 그러죠. 이 땅에 관한 업무는 워낙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나 담당할 수는 없고 누구만이 국가기관만이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가기관이라는 자가 오로지 뭐에 대해서 토지에 그래요. 건물은 빠지고 오로지 토지만에 대해서 그러죠. 우리 등기법은 토지도 규율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건물도 규율 대상이야. 근데 우리 지적의 규율 대상은 오로지 무엇뿐입니까? 토지뿐입니다. 이 토지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이 토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 토지를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봅니다.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본다라는 것을 말을 바꾸면 유식한 말로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하게 된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토지에 관한 정보 그래요.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어요. 이 획득된 정보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고 국가의 중요한 공적 장부라고 할 수 있는 지적 공부 그래요. 지적 공부라는 이런 장부에다가 어떻게 해주고 등록을 해주고 그죠?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스템을 보고 뭐라고 한다? 지적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주는 법을 지적법 그래요. 12문제 출제가 되는데
흔히 이 지적법은 득점 과목이라 합니다.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이 지적법 12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10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6가지 개념적 징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가면서 개략적으로 지적법이 어떤 법인지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이 국가기관이 이 지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원칙인데 국가기관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 국가기관이 이 땅에 관한 업무를 지적소관청이라는 자한테 위임을 줘서 실질적으로는 제1선에서 이런 지적소관청이라는 자가 이 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 이 토지라는 개념은 우리 지적법에서 어떤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했더니 필지 그래요. 필지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야. 필지가 뭡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구획해 놓은 토지의 법적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요? 필지 그러죠. 이 필지는 우리 지적법의 출발 지점이라고 합니다. 차포 다 떼놓고 얘기하면 결국 지적법은 어떤 법이다? 이 필지에 관한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은 우리 지적법에서 어떤 용어로 주로 쓰입니까? 했더니 토지 이동 조사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이동 조사하고 측량은 측량인데 일반 측량이 아니고 지적 측량이라고 아주 독특한 측량이 있대요. 지적 측량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은 우리 지적법에서 어떤 용어로 주로 쓰입니까? 토지 이동 조사 및 지적 측량이란 용어로 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한 정보 그래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지. 토지에 관한 정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사실 정보하고 권리 정보 그러죠. 사실 정보를 말을 바꾸면 토지 표시상이다 라고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보가 뭡니까? 그랬더니 토지의 소재, 토지의 지번, 토지의 지목, 토지의 면적, 토지의 경계, 토지의 좌표 그래요. 그래서 소, 지, 면, 경, 좌다라고 1년 동안 입에 닳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권리 정보는 뭡니까? 그랬더니 권리 정보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그죠? 갑식입니다. 그죠? 토지 소유자는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어요. 자연인이라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될 테고 법인이라고 한다면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될 거야. 이거 말고도 가격 정보 등 여러 정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실 정보하고 무슨 정보다? 권리 정보야.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는 대장 그래요. 대장이라는 놈하고 도면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있고 도면에는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장과 같고 어떻게 보면 도면과 같은 아주 유상스러운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를 이름하여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줄여서 경자부 그럽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는 대장과 도면, 경자부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이런 장부에다 토지에 관한 정보를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스템을 보고 뭐라고 한다? 지적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주는 법을 지적법 그럽니다. 등록을 해놔야만 1필지의 토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야. 이게 지적입니다. 그죠? 이게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적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고 이어서 20페이지 2번 지적제도의 기능 그래요. 지적제도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듯이 뭐 과세의 기준이다, 거래의 기준이다, 토지 이용 계획의 기초다,
토지 평가의 기준이 된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은 첫 번째 토지 등기의 기초, 그죠? 토지 등기의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지적제도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토지 등기 그래요. 토지 등기에 뭐를 이루고 있다?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한 장부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야, 그죠? 두 개입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이라는 장부하고 토지 등기부라는 장부로 이원화돼 있어요, 그죠? 이원화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기 100번지 지목은 돼야 토지 소유자는 갑식입니다. 이 갑소유, 이 동일 토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장부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하나는 대장거래요. 대장거래죠. 대장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그죠? 이 장부의 이름이 토지 대장입니다. 이 토지 대장 좌측에다가는 토지 표시상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등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하고 이 토지 대장 하단부에는 가격 정보를 등록을 하게 돼요. 가격 정보 등을 사실 정보, 권리 정보, 가격 정보 등을 권한 있는 자가 대장에 먼저 등록을 합니다. 그죠? 먼저 등록을 하고 이 등록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토지 등기부가 개설이 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선등록 후등기 원칙 그래요. 그죠? 선등록 후등기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을 기초로 해서 토지 등기부가 개설이 될 텐데 토지 등기부 맨 앞장을 보고 표제부 그래요. 그죠? 여기 표제부 표시번호 1번 그래갖고 소, 지, 면이 기록이 될 텐데 이 소지지면이 토지대장 좌측에서 왔다는 얘기야. 이어서 갑구 그래요. 갑구가 개설이 될 겁니다. 갑구가 개설이 될 테고 순위번호 1번 최초로 하는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 거, 갑의 거 이렇게 기록이 될 텐데 이 갑시기가 토지대장 우측에서 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먼저 대장에 등록을 해놓고 이 등록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토지 등기부가 개설이 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선등록 후등기 원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적제도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능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기능 한 놈만 얘기를 하라면 토지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등기의 기초, 기초를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뭐 다른 기능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토지 등기의 기초를 이룬다는 얘기야. 요건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장부 그래요. 이 장부를 규율해 주는 법을 뭐라 그래요? 지적법 그러죠. 12문제 출제가 되는데 10문제 정도는 맞춰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쪽 장부를 규율해 주는 법을 부동산 등기법 그래요. 12문제 출제가 되는데 요건 좀 까탈스러워요. 욕심내면 안 되고 한 6문제 정도만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부동산 공시법은 한 16문제 정도는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요. 지적 제도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어서 21페이지 지적제도의 3대 구성 요소가 있어요. 토지 없으면 지적제도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등록행위가 없으면 지적이라는 제도가 존재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지적공부 없으면 이런 지적이라는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등록 지적 공부를 지적제도의 3대 구성 요소 그래요. 그래요.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없을 텐데 그냥 상식 수준에서 기억해 달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넘겨봤더니 지적제도의 분류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제도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발전 과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고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며 등록 차원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등록 의무 유무별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 제도의 유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류를 한번 지적 제도의 분류를 한번 가보죠. 발전 과정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세지적에서 법지적, 법지적에서 다목적 지적, 경제지적으로 현재 발전되어 가고 있는 도중에 놓여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법지적 그래요. 뭐라고요? 법지적 또는 소유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뭐 이미 지나간 지적 제도나 그래요. 뭐 그런 거 남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은 알 필요 없고 그 세 가지 지적 중 우리나라는 법지적 소유지적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법지적 소유지적은 위치 그래요. 그죠? 위치 본위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토지 표시사항 여러 가지가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 법지적과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경계라는 얘기야. 그죠? 경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지적을 법지적 또는 소유지적 그래요. 그래서 그 법지적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경계를 가장 중요시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도해지적하고 수치지적 그래요. 도해지적하고 수치지적. 도해지적은 말을 바꾸면 도형지적 그래요. 도형지적하고 수치지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지적은 우리나라가 다 채택하고 있어요. 도형지적은 전국적 그래요. 전국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거고 수치지적은 지가가 높은 도심지역 그죠? 도심지역 일부에서만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도형지적은 일필지가 폐합된 다각형의 형태로 드러나는 지적을 도해지적 또는 도형지적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수치지적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 경계점이 자꾸만 흔들려요. 자꾸만 흔들리면 제도오차나 면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경계점을 차라리 수학적인 수치값으로 좌표값으로 표현해 놓자. 그래서 수치지적 또는 경계점 좌표지적 그래요. 그런데 이건 지가가 높은 도심지역 일부에서만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이어서 등록 차원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2차원 평면 지적 또는 수평 지적 그래요. 2차원 평면 지적하고 3차원 입체 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지적 중 우리나라는 2차원 무슨 지적? 수평 지적 그래요. 수평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2차원 수평 지적이 뭡니까? 했더니 토지에 관한 정보 중 지표상에 관한 정보 그래요. 지표상에 관한 정보만 획득이 되고 이 정보만 등록 공시되는 지적을 2차원 수평 지적 또는 평면 지적 그래요. 지표상의 정보가 뭡니까? 했더니 소지지면 경계 좌표야. 그죠? 소지지면 경계 좌표라고 합니다. 3차원 입체 지적은 지표상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지하에 관한 정보, 공간에 관한 정보가 다 획득이 되고 그런 정보가 모조리 등록 공시되는 지적을 3차원 입체 지적 그래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지적 중에서 우리나라는 2차원 평면 지적 또는 수평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등록 의무별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소극적 지적하고 적극적 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지적 중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적극적 지적이 뭡니까 했더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아주 비좁아 터졌어요. 비좁아 터졌는데 사람들은 드글드글하단 말이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방치해둘 수 없어요. 단 한 평의 땅이라도 그 땅에 관한 정보를 획득을 해서 지적 공부에다 등록 공시해 놓는다고 해서 적극적 지적 또는 적극적 지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법은 이러한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법지적, 도형지적, 수치지적, 2차원 평면지적,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뭐 단독 문제로 나올 수는 없지만 낱개의 지문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적제도의 분류는 22페이지서부터 24페이지까지 이제 돼 있고, 우리나라는 지적제도 계속 이어서 24페이지, 우리나라는 지적제도하고 등기제도를 아울러서 채택하고 있어요. 그죠? 이걸 보고 우리나라는 이원화돼 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양 제도를 비교하는 그 비교표가 박스의 형태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것을 쭉 읽어보면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 테고, 등기제도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등기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제도의 내용을 봤더니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시를 하는 거고, 등기제도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그래요.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토지 대장을 봤어요. 토지 대장엔 사실정보, 권리정보, 가격정보가 다 등록이 되는데, 이 정보는 이 세 가지 정보 중 가장 우선시하는 정보는 사실 정보야. 그죠? 사실 정보입니다. 그리고 등기를 봤더니 표제부에는 사실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갑구나 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등기로 한 장부는 사실 정보 쪽보다는 무슨 정보? 권리 정보를 더 우선시하는 장부라는 얘기야. 그죠?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또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 이념 이렇게 나와 있네. 우리 지적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5가지 기본 이념이 있대요. 그죠? 기본 이념이 있습니다. 이 기본 이념은 29회 때까지 우리 출제자가 수도 없이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서 제일 먼저 출제가 될 수 있는 단독 문제, 단독 테마 하나만 꼽아보라면 기본 이념이야. 그죠? 기본 이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땅에 관한 업무는 워낙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나 결정할 수는 없고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지적 국정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지적 국정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우리 지적법 64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보면 지적 형식주의 또는 지적 등록이라는 형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적 등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렸어요. 이 획득된 정보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의미가 없어요. 이 획득된 정보를 국가의 중요한 공적 장부라고 할 수 있는 지적 공부라는 놈에다가 등록을 함으로써 드디어 일필제 토지로 대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런 주의를 지적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여달라면 토지에 관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독점하지 않으고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지적 공개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공개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토지를 건성건성 살펴보는 게 아니고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봐야만 토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실질적 그래요. 뭐라고요?
실질적 심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죠. 그죠? 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외모의 변화 그래요. 토지의 외모의 변화를 토지 이동 그래요.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했다라면 해당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을 해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면 신청에 의하되, 만약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소관청이 직권 후 조사 측량해서 강제적으로 등록 공시해 놓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른바 직권 등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우리 지적법 64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5가지의 기본 이념이 우리 지적법을 떠받치고 있어요.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념을 잘 이해를 해야만 지적법 해석이 용이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기본 이념 중에서 특히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보는 기본 이념인데, 그 기본 이념은 지적 국정주의 원칙하고 직권 등록주의 원칙이야. 그죠? 최근자 29회 때까지 물어봤죠. 지적 국정주의하고 직권 등록주의 자주 물어보는 기본 이념이니까 잘 체크를 해놔야 될 내용입니다. 하여간 이 기본 이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기본 이념은 당사자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공개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그런데 이건 등기법 얘기할 때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구역을 봤더니 지적제도는 행정구역 중심으로 관할이 짜여져 있고, 등기제도는 재판 관할 구역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제도의 등록 대상을 봤더니 오로지 무엇뿐입니까? 토지뿐이야. 건물은 빠지고. 그 다음에 등기제도는 토지도 규율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건물도 규율 대상이야. 그 다음에 2017년 말을 기준해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 수를 세봤더니 약 3,700만 필지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세봤더니 약 3,600만 필지가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대장에는 3,700만 필지, 그죠? 필지가 등록이 되어 있고, 토지 등기부에는 3,600만 필지가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빼면 100만 필지 그래요. 약 100만 필지의 토지가 무슨 상태로? 미등기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왜 미등기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첫 번째 임의신청의 원칙 때문만이라도 100만 필지의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방치가 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죠? 먼저 대장에 등록을 해놓고 너무너무 바빠서 아직 소유권 보존 등기 안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선등록 후등기 원칙 때문만이라도 약 100만 필지의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방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런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고, 등록 방법을 봤더니 지적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등기제도는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죠? 일단 등기제도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 필요 없어요. 등기법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해야 될 부분이야. 그래서 지적제도는 일단 토지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심사 방법을 봤더니 지적제도는 토지를 건성건성 살펴보는 게 아니고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봐야만 토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을 할 수가 있고, 그 정확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해 놓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등기관한테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네. 지적제도는 사실관계를 공시를 하고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를 한다라는 얘기야. 담당 기관을 봤더니 지적제도는 국토교통부가 될 겁니다. 근데 국토교통부는 너무 바쁘니까 그 땅에 관한 업무를 해당 지적소관청에 위임을 줘서 실질적으로는 제1선에서 지적소관청이 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야. 등기제도는 사법부, 정확하게 말하면 법원 행정처에서 이 등기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전산 등기에 관한 업무 관할권은 법원 행정처장한테 있어요. 그리고 공부 편제의 방법을 봤더니 지적제도, 등기제도, 양제도 전부 물건을 기준해서 일필지의 토지 한 개의 건물을 기준해서 양장부를 편성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 그래요.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공신력은 불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 얘기해봐야 의미도 없어요. 차츰차츰 얘기를 할 테고 계속해서 25페이지를 가봅니다. 범법에 관한 연역이 나오네요. 이런 것들은 집에서 잠 안 올 때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이 법의 입법 목적이 나오고 있네요. 입법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법이든 이 법을 만든 이유, 그죠? 만든 이유를 제1조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 법은 왜 지적법을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국토 그래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공익 그래요. 공익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토지 소유권, 그죠? 개인의 토지 소유권도 아울러서 보호하고자, 그죠?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사익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공익도 보호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사익도 보호하고자, 공익도 보호하지만 동시에 사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이른바 뭡니까? 혼합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법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틀림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입법 목적이 또 쭉 나오고 있네요. 25페이지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펼쳐봤더니 본법의 주요 이념, 기본 이념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지적에 관한 사항은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다?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적 국정주의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지적 형식주의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장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보여준다, 보여줘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지적 공개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주의 그래요. 토지를 건성건성 살펴봐서는 안 되고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봐야만 토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 그 획득된 정보를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할 수 있다고 해서 실질적 심사주의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의 외모의 변화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이 의하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호 조사 측량해서 강제적으로 등록 공시해 놓을 수 있다고 해서 직권 등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5가지 기본 이념이 우리 지적법을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야. 이 기본 이념을 잘 이해를 해야만 지적법 해석이 용이했다는 얘기야. 이 5가지 기본 이념 중에서 한때는 3대 이념 그래요. 그죠? 3대 이념을 또 별도로 고르라는 그러한 지문도 우리 시험 전반부에 출제가 된대. 3대 이념이라고 하면 국정, 공개, 형식 그래요. 국정, 공개, 형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2가지 이념은 지적법의 개정을 통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이념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세 가지 기본 이념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3대 이념이란 얘기야. 그죠? 이어서 27페이지 용어정의 그래요. 용어정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용어정의를 한번 가보죠. 우리 지적법은 대단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법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동법 제2조에서는 한 26가지의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시험 전반부에 출제가 됐어요. 엄청나게 출제가 됐죠. 제 기억으로는 한 23회때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조금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요. 26회 때는 26회 때 출제가 안 됐죠. 거기 뭐 25회, 26회 때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23회 때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죠? 23회 때까지 출제가 됐는데 저 용어 정의는 요즘엔 좀 뜸하긴 하지만 하시라도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적 공부 이렇게 나왔네요. 용어 정의를 내리면서 기왕에 다 말씀드렸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까지를 모두 싸잡아서 대장 그래요. 지적도 임야도를 합쳐서 도면 그러죠. 및 어떻게 보면 대장과 같고 어떻게 보면 도면과 같은 아주 별스러운 장부가 있는데 이름하여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요. 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 표시사항 사실정보 그러죠. 해당 토지 소유자 등 권리정보 그래요.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그래요. 그 대장 및 도면은 밑줄 쳐놔야 되겠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라고 해서 흔히 가시적인 공부 그래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가로 열어놓고 있어요. 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장부라고 해서 흔히 불가시적인 공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적법상 지적 공부란 가시적인 공부뿐만이 아니라 불가시적인 공부를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27번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가봤더니 그 개념 플러스 그래서 연속 지적도 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 이렇게 나오는데 연속 지적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 저는 두 번째 부동산 종합 공부 그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어요.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출제자가 벌써 이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는 3번씩이나 언급을 했어요. 단독 문제로 3번씩이나 출제를 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야. 그죠? 종합 공부 그래요. 지금 현행법은 토지 대장 따로 건축물 대장 따로따로 돼 있어요. 대단히 비효율적이지. 그래서 양 장부를 한 장부로 묶어서 하나의 장부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 하나의 장부의 이름이 뭐냐면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는 우리 출제자가 계속해서 물어볼 거야. 장부로 치면 대단히 중요한 장부야. 그래서 최소한도 이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만큼은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됩니까? 했더니 토지 표시사항 뿐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이 됩니다. 사실정보, 권리정보 그래요. 뿐만 아니라 건축물 그래요. 그래요? 건축물에 관한 표시사항 뿐만이 아니라 건축물의 소유자 그래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되는 사항인데 이게 이제 어느 때 등록이 됩니까? 했더니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한해서 등록되는 사항이야. 나대지에는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겠네요. 그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 및 뭡니까? 규제에 관한 사항도 등록되는 사항이야.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의 가격 정보도 등록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계속 늘어갈 거야. 기타 사항은 계속 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만큼은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작년도에도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 그죠? 무려 5개의 지문 중에서 3개의 지문은 등록되는 사항을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중요한 장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지적소관청 그래요. 지적공부를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래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이 표현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라는 개념으로서 틀린 지문이야. 그죠? 그래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거기 가로열어놓고 누구는 포함하고 누구는 제외하고 이렇게 써있는데, 여러분들은 지적법만 알면 되지 지방자치법은 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누구를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지 않아도 상관관계는 없고, 세 번째, 토지표시사항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토지표시사항 또는 사실정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획되는 토지의 법적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고, 다섯 번째, 지번은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여섯 번째, 지번 부여지역이야.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독리, 동그라미, 여기서 독리는 행정 독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법정 독리를 의미한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이에 준하는 지역이란 독리라고 부르기에는 마땅치 않은 지역을 이에 준하는 지역 그래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목 그래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28가지로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 놓은 것을 지목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고, 여덟 번째,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도면의 도형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자부의 좌표값의 형태로 등록하는 점까지 나와 있어야만 정확한 경계점의 정의가 될 테고, 아홉 번째,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일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 놓은 선을 경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이른바 경계 직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고, 열 번째, 면적이란, 그죠?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 지표면상의 넓이도 아니고 입체면상의 넓이도 아니고 수평면상의 넓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2차원 평면 지적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번째, 토지 이동이란 이해할 때는 토지의 외모의 변화라고 이해를 하고, 그죠? 암기할 때는 거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토지 표시상을 새로이 정한다라거나 변경 또는 뭐까지 말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토지 이동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 박스 내 동그라미 1번 신규 등록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하고, 두 번째, 등록 전환이란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 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분할이란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며, 그죠?
합병이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의 토지로 합쳐서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며, 지목 변경은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6번째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에서 무슨 축척,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죠? 축척 변경을 하며, 12번째 지적 측량이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동그라미, 좌표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결정하고자 하는 측량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하고 특별법에서 실시하는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3번째 지적 기준점. 그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요까지를 흔히 모두 간단하게 싸잡아서 시도지사 그래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적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걸 한 세보면 26가지의 용어가 되는데, 용어 정의 그래요. 지적법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용어 정의는 한때는 유행했던 문제야. 23회 때까지 열심히 출제가 됐어요. 요즘엔 좀 뜸하긴 합니다. 근데 출제가 됐던 이력이 있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시라도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중에서 특히 부동산 종합공부야,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만큼은 꼭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자주 물어보죠.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용어 정의까지 말씀을 드렸네요.